안녕하세요. 자동차 위생관리 전문가 스팀보이 최랑전 김덕우입니다. 자, 2025년 설날을 앞두고 이제 또 차를 작업을 하는데 연말에 선결제를 해놓은 차입니다. 이 차는 작년 11월에 제조돼서 지금 구입한 지가 2달이 됐네요. 벌써 운행을 했고 최초에 이제 요청한 게 차 안에 신차 냄새를 좀 빼달라. 환경 호르몬 냄새죠. 그래서 그런 작업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문제는 이제 요 겨울 가뭄 동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비 예보가 잡혔고, 윗지방에도 아마 폭설이나 이렇게 뭐 좀 많은 강우량이 예측돼 있습니다. 부산에도 월요일날 비가 올 거고, 토요일날 비가 잡혔다가 다시 사라져서 제가 급하게 오늘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시는 업무도 자, 오늘까지 일을 하시고 목요일까지 휴무시다. 자, 설날 연휴죠. 자, 레이 작년 한 해 많은 레이를 했습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신차 레이인데 바로 뭘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새 차는 첫 번째 흰색 차니까 그냥 운행은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상에 이렇게 보면 그냥 먼지 오염이 되죠. 그리고 2달 동안 운행을 하면 자동차 갈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브레이크 분진. 그리고 신차 때 이런 스티커를 빨리 떼야 돼요. 이런 거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 세차를 바로 해라. 자동차 딜러가 썬팅, 반사 썬팅 필름을 해줬는데, 썬팅 필름을 해줬으면 3일 정도 지나면 기포 생기는 게 이제 없어지고 괜찮으면 그때 바로 해라, 사실은. 자, 이 차는 냄새가 나는 게 이거죠. 자, 비닐. 자, 비닐을 안 떼니까 있는 냄새들이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순정 매트는 그대로 두고 이제 코일 매트 좋은 게 있지만 다시 빼보면 그렇죠. 차 안에 이제 냄새 나는 모든 원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새로 조립한 자동차에 이 플로링 매트 재질들이 냄새를 보통 유발하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어제도 23년 제조된 아우디 8 아우디가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지 않았지만 바닥재에서 냄새가 나고, 제가 VVIP 차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경우도 자주 세차를 하더라도 바닥재에서 납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일반적인 그냥 청소기 빨아내고 스팀을 쏘는 이런 공정으로는 냄새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아까도 이제 문의가 왔어요. 저도 이제 The All New 스포티지의 QN7 이니셜 그 차를 부르는 명칭이 이전에 19년도 스포티지가 QL 스포티지인데 중고차를 구입하고 4만 킬로인데 지난해 여름을 타셨대요. 그래서 궁금한 냄새가 난다. 이거 당연하죠. 설명을 쭉 드리고 이제 뭐 또 하필 또 스포티지 작업 중에 반려견을 동반해서 엉망이었던 차의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금액도 설명드리고, 금액이 부담스럽고 비싸면 다른 실내 클리닝을 낮은 강도로 작업하는 곳으로 가시라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신차가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주로 떼지 않는, 그래서 원래는 내비게이션 장착이나 예전에는 썬팅을 하면 사실은 딜러가 이걸 해줘야 돼요. 벗겨주고. 근데 또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가지고 이런 거 벗기지 마세요. 나는 이걸 몇 달 탈 겁니다. 세차 기분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안 벗기는데, 제 나이도 이제 53살이고 예전에 어릴 때 정비할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 그 딜러가 엘란타라를 가져오거나 소나타를 가지고 오면
옛날에는 이런 가죽 시트가 없고 그냥 전 시트죠. 거기다가 아쿠엠이라는 자동차 시트를 많이 씌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씌우니까 이런 것들을 비닐을 벗기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하루에 신차 2대씩은 하는 거죠, 기본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도 있죠. 냄새 날 만한 것들. 비닐들. 그렇죠. 비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레이 몇 년식부터 이렇게 수납함이 뒤에 있어요. 이런 거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 이런 것들이 냄새를 유발하는 것들이다. 숨어 있어가지고. 냄새를 유발한다. 자, 뒤에는, 그렇죠. 헤드레스트 있고, 이렇게 포장으로 덮여 있는 비닐. 다 찢어가 원래 뺍니다. 끝에는 고무줄이거든요, 이거 승용차 세단 같은 경우는 다 못 뽑아내가지고 고무줄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운전자가 하기 힘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라. 전문가에게 부탁을 하시라. 자, 레일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게 RV 레크레이션 비클인데 놀러 가는 게임도 좋지만은 뭔가를 물건을 적재하고 싣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참 좋죠, 이 차가.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자동차 오염이 되는 부위가 조금 일반적인 차보다 난해하죠. 이렇게 이걸 눕혔을 때, 2열 시트를 눕혔을 때 이물질이 많이 등받이에 묻고 그 패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염이 많이 되고, 음식물을 잘못 실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음식물이 다 묻겠죠. 얼마 전에도 GV70 트렁크에 뭐 음식물을 쏟았는데요, 냄새가 이렇게 정확한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해산물입니다. 뭐 조개류입니다.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당장 해달라는 시기여서 가지고 너무 시간에 쫓기는 그는 이슈가 있는 차들은 예전 같이 뭘 봉사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 일정을 위해서 몸을 갖다가 함부로 일이 일정이 없는 거에 따라 함부로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비닐이 제법 큰 게 없어졌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생산할 때 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사이사이 많습니다. 사실은 차가 규격에 따라 구조에 따라 이게 붙어 있는 위치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떼내는 것도 일입니다. 다 뗐는데 한 대 또 있어요. 맞죠? 잘 모르면 모르는 거다. 잘 모르면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의자 옆에, 시트 옆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아이고 모르겠다, 귀찮다 이렇게 됩니다. 뭘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알아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전면 유리에 가깝게 있는 자리에 이것이 있다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름에 직사광선에 노출된 자리는 이 비닐이 고착돼 가지고 나중에 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제가 보통 멘트 날릴 때 알고 계세요, 이게 알고만 인사라는 게 아니고 뭘 해보라는 겁니다. 뭘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게 헤드레스트 뺄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시트에 뭘 이제 짐을 싣고 다녀서 가죽에 스크래치가 났고, 이제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걸 깔아야 되면 미리 구입을 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좋은 게 뭐 명절 때 쿠팡 배달하시고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필요한 것들 그래도 명절에도 제때 좀 받을 수 있고, 조금 늦게 받더라도 필요한 거 사면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작은 비닐까지는 다 됐고,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또 보면
뒤에는 핸들. 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크롬 재질, 코팅 재질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벌써 이만큼 뜯었죠. 자, 앞좌석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왜 붙이냐면 조립을 생산한 과정에서 이게 문을 열고 닫을 때 부딪혀서 다치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주로 많이 닿는 자리, 그리고 평균적으로 터치가 많이 되는 자리. 이런 거는 보면 보조석에 동승자가 탔을 때 대시보드에 터치가 많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처음부터 예쁘게 이렇게 좀 제조사에서 잘 붙여주면 더 좋지만 이것도 이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안 붙여놓은 것만 못하니까 떼고 나중에 정확하게 작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승자가 들어간 입구 쪽에 있는 비닐, 이게 뭐 두꺼운 보호 필름이 아니고 그냥 생산할 때 대충 거는 필름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를 만약에 여름 장마때 샀다 그럼 이대로 사용하면 여기에는 습기가 차고 이 부분은 깨끗한데 나머지 부분은 물이 다 이렇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자, 오늘 레이 차량은 구입하신 지 2달이 됐지만 작업할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신차 때 벗겨내야 될 포장 재질을 미뤘습니다. 제가 할 일이라고 다 미룬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비닐이 두텁습니다. 자, 그리고 신차 비닐 벗길 때 보면 사이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트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해야 다 당길 수 있고, 여기서 또 보면 저기 또 보이죠. 그러니까 세차를 할 때도 심지어는 기본 청소기만 빨아당길 때도 운전석에서 빠는 위치랑 또 보조석에서 빠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바닥재에서 안 빠져나온 이물질들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또 다르니까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양쪽 방향 항상 오른쪽 왼쪽 앞뒤 전후 이렇게 다 봐야 된다. 자, 얼추 이렇게 하면 뗄 수 있는 거는 다 뗐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일 때문에 뭔가 보호하는 뭔가를 붙여놓은 것 같아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자, 이 차는 신차 이렇게 금수세차 패키지로 맡겨주셨고 운행을 벌써 2달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온 차라서 신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차가 의외로 유리가 크죠. 유리가 일반 뭐 경차보다 크고 웬만한 소형 SUV만큼 크기 때문에 비를 안 맞았을 때 빨리 발수를 해라. 그래서 이 차 세차를 끝내고 발수 코팅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선결차한 부분 이후에 추가적인 거라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흰색 차기 때문에 조금 더 차를 깨끗하게 타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 자, 레이 신차 금수 세차, 야,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금수 세차를 빨리 해서 차 안에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유리 발수 같은 경우는 금수 세차 때 같이 하면 좋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설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